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지난 2022년 출발한 민선 8기 벌써 2년이 지났네요.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지역 살림살이 잘했을까요? 단체장들께서 여러분께서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본다면 몇 점이나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오늘 출연한 두 분께서는 몇 점이나 주실지 궁금하고요. 또 남은 2년 어떻게 또 펼쳐나갈지도 함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최용현 변호사님, 그리고 아시아투데이 부사장을 지낸 김동원 국민의힘 청주 흥덕 당협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민선 8기 2년, 제 점수는요, 입니다. 궁금합니다. 점수를 몇 점씩 주실지, 그리고 또 그 이유가 뭘지 궁금한데, 사실 변호사님은 정치인은 아니시잖아요. 관심은 많으시지만. 예. 그러나 위원장님께서는 정치인이시고 또 현역 단체장과 같은 당이셔서 그래서 하여튼 오늘 제가 아주 어려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까? 아니 뭐 막 퍼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렵다는 숙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뭘 잘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거 속으로는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오늘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김동원 위원장님 입을 먼저 좀 열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환 도지사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고 이유는 또 뭔지 함께 전해주십시오. 제가 점수를 수치로 하면은 또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기는 관계로 제 답은 채점 유보가 제 답입니다. 채점 유보요? 예, 채점을 유보하겠다. 점수를 지금 줄 수는 없다. 제 마음속에는 있습니다만은 그 털어놓으세요. 몇 점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공개하기는 분명히 털어놓을 겁니다. 그런데 채점을 유보하겠다는 얘기는 채점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이제 2년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으로 맞습니다. 막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후반전에 충북도지사도 그렇고 청주시장도 그렇고 이전보다 훨씬 잘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은 몇 점? 저는 55점 드립니다. 55점이요? 탁 나오시네요. 이유가 뭡니까? 김영환 지사 스스로 본인이 생각보다 많은 성과를 냈다면서 그래서 60점, 70점 정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습니다. 근데 뭐 시민단체나 여기서는 뭐 50점도 못 준다고 했잖아요. 예. 딱 중간 55점으로 하겠습니다. 변호사님도 개인 점수가 아니라 이래저래 좀 평가를 해보니까 중간 가는 게 제일 좋죠. 중간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러면 그 정도 점수를 준 또 이유나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다 같이 검토를 네. 해볼 건데요. 긍정적 측면 가운데 일각에서는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 같은 거, 또 의료비 후불제,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1위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던데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신지. 그렇죠. 저는 김영환 지사님이 처음에 왔을 때부터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어요. 아, 그래요? 청주시나 충북도 전례적으로 본다면 초대 청주시장이었던 김현수 시장을 제외하고는 다 관료 출신이 해왔잖아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이제 비관료 출신의 도지사가 됐기 때문에 뭐 민주적 리더십이 훨씬 더 증진될 거고 그다음에 참신한 의제나 정책을 좀 내놓지 않겠나 했는데 그 기대대로 각종 정책, 의제들을 많이 내놨잖아요. 예.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도 그렇고 맞아요. 차 없는 도청도 그렇고 뭐 양육수당, 뭐 도시농부 여러 가지 참신한 정책을 내놨지만은 그러는 과정에서 너무 독선적이고 뭐 즉흥적인 행정이랄까? 충분히 민주적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그다음에 관료 내부에 승려도 없이 그냥 너무 즉흥적으로 발표하신 것도 있고 또 이 정책 효과라는 것이 일부 정책은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등 그리고 만약에 실시를 했어도 그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실망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는요. 긍정으로 출발해도 끝은 이렇게 좀 하게 있는데. 긍정은 요만큼인데 나중에는 부정은 이만큼. 그런데 여하튼 이제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여지가 좀 네. 있으신 것 같고 어떻습니까? 위원장님도 긍정적 부분을 평가 좀 해주신다면. 예, 뭐 이 자꾸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를 해달라고 시청자 여러분 자꾸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우리 최 변호사님이 55점 주셨습니까? 55점보다는 저는 좀 높습니까? 높다라는 것만 말씀을 약간은 높은 걸로. 예, 말씀을 드리고요. 긍정적인 요인을 꼽으라면 저는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예. 중부내륙 특별법이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거는 김영환 도지사 혼자만의 힘으로 된 건 아니고요. 예. 당시에 여야가 모두 힘을 합했고 또 국회에서 열린 그 촉구 대회 저도 꼬박꼬박 참석을 하고 또 법사위원장 당시 김도읍 위원장을 저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가지고 또 제 스스로 제가 청주의 지역 정치인으로서 만나서 촉구를 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김영환 지사의 도지사일 때 중부내륙 특별법이
관철이 됐다는 거 이거는 평가를 나름대로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게 6월 27일 날 본격 시행이 됐거든요. 본인께서도 기적이라고 그러셨던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바다 없는 충북이 그동안 많은 소외를 겪어왔다. 이제 중부 내륙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중부 내륙에 이제 충북이 상당 부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요거 중부 내륙 특법법이 결국은 충청북도 특별법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중부 내륙 특별법이 관철이 되고 6월 27일 날 시행이 됐다는 것은 나름대로가 평가를 해줘야 되고요. 이제는 개정안이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것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출생아 수 증가율을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지금 거의 인구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런 추세고 심각해요. 예, 며칠 전에 잘 기억을 하시면요. 인구 전략 기획부를 신설한다 이런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그렇습니다. 부총리급으로 해서 뭐 TF팀이 아니라 이제 확실한 예산과 인사권을 주고 인구 전략 기획부를 신설하겠다. 가칭 약칭 인구부. 그 정도로 지금 인구 소멸이 심각한 상태인데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1위라는 게 이 김영환 지사 재임 시에 일어났다는 얘기는 상당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출생 육아 수당을 1,000만 원 지급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평가할 것은 우리는 평가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후반전에 훨씬 더 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딱 구체적으로 지목을 해서 평가를 하셨는데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잘한 참신한 정책으로 잘한 부분은 인정을 해야죠. 잘한 건 잘한 거다. 충북도 대변인 나오신 걸로 착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홍보를 잘해주시니까. 너무 홍보를 잘해주셨다. 부정적 측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또 이렇게 너무 짧게 넘어간다고 또 김 지사님께서 야 니네끼리 얘기해가지고 너무 좀 길게 얘기해주지 빨리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시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부정적 측면 가운데서 특히 그 말실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까 언급도 좀 주셨습니다만 많았어요. 오송 참사 현장에서도 그랬고 친일파 얘기도 그랬고 우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좀 궁금합니다. 물론 뭐 오송 참사 뭐 최대의 실책이 될 수 있겠지만은 뭐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은 너무 잦은 말이나 처신에서의 그 잦은 실수 그런 걸로 많은 구설수에 올랐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지 뭐 친일파 발언이나 내가 빨리 가서도 뭐 달라질 거 없다라고 오송 참사 가장 최근에는 또 지역을 또 멍청도라고 스스로 비하하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처신 문제에서는 뭐 산불 중에서 만찬을 하거나 술자리를 가졌거나 뭐 충북 학사 가서 호화 만찬을 하거나 이런 것도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자주 이제 구설수에 오르냐 하면은 아까 뭐 칼라가 독특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칼라가 독특하기보다는 관종 스타일의 리더십이랄까?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관종병은 있는 건 맞는데 그것을 리더십에도 그 관종 스타일로 적용을 하시니까는 자꾸 본인이 독특하고 즉흥적이고 뭔가를 하려니까는 자꾸 실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데도 안 고쳐진다. 그런데도 안 고쳐졌거든요. 지금 2년간 계속 말실수나 처신에서 실수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계속 반복되는 거는 지역을 너무 까니 보는 것이 아닌가. 속단 말로 까니 본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본인이 중앙 정치를 오래 했고 중앙 무대에서 화려하게 좀 활동을 하다 내려오니까는 지방의 도의 행정이나 지역의 인사거나 지역의 뭐 오피니언 리더들이거나 지역의 언론을 너무 까니 보고 만만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을 수용해서 자기가 고칠 건 고쳐야 되는데 잘 안 고쳐지는 것이 아닌가. 표준어로 얘기하면 깔본다는 말을 까이본다는 방언을 하셨는데 저기 최 변호사님의 전매 특허 선공 지금 나왔습니다. 지역을 까이 보고 관종 스타일 때문이다. 또 한 번 제가 우리 도지사를 변호를 한다면 그분이 이제 시인이라는 얘기, 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좋은 말로 현란하다, 아주 화려하다, 관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주목을 받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습니다.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한동안 또 화제가 됐었는데요. 저는 요것을 이제 그분이 시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차라리 나는 너의 적이 되겠다라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만은 차라리 뭐뭐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한동안 또 유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친일파 이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느냐? 국익을 위해서라면, 충북을 위해서라면 이런 이제 문구가 사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생략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역시 이제 시인 출신 도지사구나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당시의 상황이 엄혹할
할 때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파장이 된 거라 우리가 이제 TPO라는 말이 있습니다. TPO, 타임과 플레이스와 오케이셔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뭐 양복도 메고 하는 그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이런 게 이 도지사처럼 아주 중책을 맡고 있는 정치인들은 그런 TPO를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시인이기 이전에 그것을 먼저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를 하긴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만은 말실수 말고도 뭐 다른 부정적 측면 혹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뭐 51조 원인가 투자 유치 2년 만에 51조 목표 뭐 거의 근사치만큼 했다라는 부분하고 뭐 8조 판하고 정부 예산을 확보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김영환 지사가 뭐 엄청나게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지역적 맥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도의 중심이고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경제력이 점점 더 비중이 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부정적인 건 뭐냐면은 충북에 온전한 몫이 있어요. 충북 내륙 고속화도로인가? 그거 있잖아요. 너무 지지분해지거든요. 벌써 10년 가까이 됐는데 오래됐어요. 지금도 계속 거의 방치 수준 같아요. 저 다니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못 챙긴 것이 아닌가. 겉 포장은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의 몫을 찾아서 뚜껑을 열어보면 사실 본인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이거는 충북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잖아요. 그럼 충북 도지사가 최종 결정권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분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요. 잘하긴 잘했다고 하지만 포장을 열고 뚜껑을 열어보면 사실 알맹이는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신데 이 언론을 찾아보면 이제 그 비판 목소리가 꽤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이제 인사 문제를 우리가 이제 그 집권 초에 1년 동안은 그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지원을 하건대 또 우리 지역 내 청주의 또 충북의 지역 내 평판 좋고 실력 있는 이 후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근데 사실 이제 그 충북지사에 지금 충북이 아닌 외부에서 온 분들이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지적을 하는 게 물론 적재적소란 말이 있습니다만은 충북 인재들의 또 기용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그것이 어찌 보면 충북 발전의 또 다른 기회일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일정 부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역시 소통 문제가 되겠는데요. 소통을 비교적 잘 하신다고 하는 분인데 또 최근에 그 대통령 연산에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그 글을 쓰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중간중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또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소통의 대상이 왜 꼭 서울 용산이어야 되느냐 대통령이어야 되느냐 라는 그런 문제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도민 속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제안을 해드리고요. 지사를 반대하는 또 시민단체라든가 민주당 이쪽에 물론 반대를 위한 반대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조차 수용을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시민단체 중에서 충북 발전을 또 염원하는 그 사람들이 적지 않게 또 있습니다. 그분들과의 정례적인 뭐 미팅이라든가 타운홀 미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대 목소리도 들으려고 한다. 바뀌었네. 저는 이 바뀌었네 세 글자가 지금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지사가 바뀌었네라는 그런 그게 바로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동력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바로 소통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한 차원 높은 그런 격조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많은 또 박수가 지금 박수를 치고 싶은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은 기꺼이 박수를 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일정 부분 아까 투자라든가 이런 거는 뭐 또 우리가 이 토를 달지 않고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60조 목표에 벌써 51조 물론 충북의 지역적인 이점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비즈니스 마인드로 무장하겠다라는 약속이 점점 지켜진다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또 중간 박수를 한 번 더 쳐도 된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선 8기 충청도지사 김영환 도지사 2년을 평가를 해보자고 지금 점수를 여쭤봤는데 지금 최 변호사님께서 55점을 일단 주셨고 김 위원장님께서는 일단 유보하겠다 이런 말씀.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높은 점수.
네. 진짜 민선 8개 끝날 즈음에 혹시 이 자리가 다시 만들어진다면 예. 지금보다 훨씬 점수가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자신 있게 앞에 8자 내지 9자를 쓰기를 제가 희망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저는 믿는다. 희망을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일단 그만큼은 아니시고 뒤에 0이 없어. 근데 청주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통합 청주시를 얘기하면 지금 청원 청주 통합 청주시가 된 지 지금 딱 10년이 되는 해 민선 8기가 들어가선 2주년 반환점에 도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범석 청주시장에게는 점수를 어떻게 주실지 궁금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당 소속이시고 또 조금 뭐 당연히 유보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이걸 먼저 좀 여쭤보려고요. 김 위원장님이 먼저 점수를 주시고 이유도 좀 같이 설명 주십시오. 이거는 뭐 다르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채점에 발전적인 유보다. 그건 뭐가 달라? 발전적인 유보다. 네, 후반전에 더 지켜보시면은 아마 전반 후반 통틀어서 전반전에 우리 최 변호사님이 채점하신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거는 뭐 청주시나 도지사나 그건 같은 그 맥락에서 그렇게 될 것이고요.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약간 다른 면은 그 추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발전적 유보라고 또 얘기하셨는데 머리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일단 현재로서 점수를 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저는 뭐 합정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60점을 드리겠습니다. 5점 많습니다. 5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왜요? 것이 김영환 지사님은 수차 말실수라고 처신 실수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범석 시장은 그 정도는 없잖아요. 근데 점수는 좀 더 드려야지. 단지 그러니까 60점은 드리겠습니다. 말실수 없이 지내와서 근데 이제 뭐 말실수가 말이 이 언어 스피치라든가 사실 정치는 말이거든요. 말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정치는 이제 허업이라고 얘기를 그래서 하는데 뭐 말로써 모든 것을 평가하기에는 그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예컨대 청주시장이 말실수가 더 적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물론 뭐 성격일 수도 있고 또 대외 활동을 그만큼 더 안 했을 수도 있고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이 접촉면을 적게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말이 중요하긴 하되 그걸로 그 성과 측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60점의 근거를 한번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사실 충청권 광역철도 얘기도 그렇고 중요한 국책 사업도 많이 따냈던 부분들도 좀 평가해 볼 만한데 이런 부분 포함해서 긍정적 측면 한번 봐주십시오. 어떤 부분이 저는 좀 논쟁적인 부분을 나중에 지적하고 싶은데 뭐 언론에서 많이 지적하는 것이 성과로 지적하는 것이 충청선 도심 통과도 있고 그다음에 30조 원대 투자 유치도 있고 그다음에 3차 우회도로 개통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범석 시장의 성과로 제시를 하는데 저는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이범석 시장이 개인적인 능력이나 노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해왔다거나 외부에서 주어진 거거든요. 만약에 이범석 시장의 개인적인 성과로 저는 제시하고 싶은 게 시정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3대 주요 정책을 결정을 했었어요. 청주시 신청사. 이걸 결정을 번복했잖아요. 번복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도심 고도 제한을 좀 많이 축소했고 해 제한을 풀어줬고 그다음에 우암선 둘레길도 변경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시민단체는 이거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죠.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기존 결정을 번복했다. 그다음에 문화재나 환경보호에 소홀히 한다. 이렇게 비판적이지만 저는 결과는 찬성해요. 이범석 시장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저는 결과는 찬성이죠. 다만 그런 데서 시민단체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결과는 맞다고 봐요. 그러시군요.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세부적으로 뭐 우암산 뭐 이런 얘기는 다 동의를 합니다. 저도 얘기를 많이 이제 들은 얘기고 각종 행사에 참석을 하면은 뭐 그런 얘기는 단글로 나오고요. 단지 이제 광역철도, 청주도심 이런 것 국책 사업이죠. 5선 국가철도 크로스터 이거를 상당히 전면에 내세우는데. 글쎄요, 그게 오롯이 청주시장의 성과다 하기에는 사실을 그렇지 않은 부분이 꽤 있고 그거는 이제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청주시장에 혹시라도 다른 그 분이 와도 이거는 또 나름대로 이어져야 하는 국책 사업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사실은 이제 청주시에 우리 청주시가 대표적으로 이거는 그야말로 대단한 성과다라는 거를 한두 개 꼽으라면 뭘 하냐, 그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료 요청 저도 이제 궁금해서 뭐를 제일 크게 꼽을까 싶었더니만 저한테 온 거는 뭐 요거 이제 하나가 왔는데 이게 뭔가 봤더니 연설문이에요, 연설문. 시장의 연설문. 시장의 연설문을 이걸 하나를, 보고 알아서 평가해라 이거는. 그래서 역시
이거는 아까도 소통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뭔가 이렇게 방송에서 시장을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하면은 홍보 파트라든가 아니면 대회 전용 파트는 그것을 상당한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 이런 것도 있었네라고 무릎을 칠 정도의 그렇죠. 예, 그러게 또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 요 연설문 요거 하나를 주면서 역시 아직도 그런 이 관료적인 그런 그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라고 해서 일단 제가 그런 거는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미래를 내다보실 필요가 있다. 오늘 지금 네. 김동원 위원장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저 이범석 시장 한참 좀 치켜 세우려고 준비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하필이면 자랑거리 좀 달라 그랬더니 연설문을 주셔가지고 연설문을 자랑할 수도 없고 시장님이 위원장님을 너무 까리 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그럼 바로 이어서 부정적 측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참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또 일부에서는 뭐 꿀잼 도시 자꾸 얘기하는데 꿀잼은 마트에만 있는 것 같다, 답답하다 이런 얘기도 자꾸 하는데 어떠십니까? 일단 오송 참사 얘기는 뭐 사법적인 판단 대상이기 때문에 좀 유보를 하고 예. 꿀잼 도시 1호 공약이었잖아요. 이범석 시장의 1호 공약인데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나. 예, 물론 뭐 푸드트럭 축제도 했고 문화재주창에서 콘서트도 했고 했지만 예. 너무 이례적이고 이벤트적 행사로 꿀잼 도시가 과연 되겠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축제 하나 한다고 꿀잼 도시 안 됩니다. 그러면 무심천에 물놀이장도 만들고 뭐 썰매장도 만든대요. 그러니까 기초 인프라를 갖추는 거에 중요하죠. 대규모 공원을 만들거나 지금 맞아요. 그다음에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거나 뭐 이런 거, 공연장을 만들거나 놀이시설을 크게 만들거나 하는 것이 이런 기초 인프라가 가장 꿀잼 도시의 핵심되는 요소, 지속될 수 있는 요소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하고 있는 것이 너무 적지 않나. 물론 재정적인 한계 있어요. 예. 이거는 청주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런 거에서 심도 깊게 고민해보고 정책을 재원을 마련을 고민을 해보고 이런 과정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너무 작은 것들로 단타적으로 짧게 단명적인 네. 그런 게 좀 아쉽다는 평가시. 세 가지를 강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예. 100만 자족 도시를 지향을 하겠다. 예. 글로벌 명품 도시를 향해서 진군하겠다. 예.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 도시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목표로 돼 있기에는 너무 추상적입니다. 이거는 중간 목표가 되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 청주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100만 자족 도시라는 게 길거리에서 물으면은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왜 자족이라고 하는 건지. 지금 88만 인구인데 예. 인구는 늘어서 100만 갈 거 아닙니까? 100만 자족 도시가 시정의 최종 목표가 돼서는 이거는 탄력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러면 청주 시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까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그 강론이 제가 어디서든지 제가 듣지를 못했고 저한테 달랑 주어진 요 연설문에도 연설문을 줘가지고 연설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성이 결여가 된 총론이 저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강론이 정교하지 못하다. 청주 시민이 우리가 이렇게 삶이 바뀔 것이구나. 꿀잼 도시가 이렇게 갈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른바 액션 플랜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 그거를 보완해 주십사 하는 또 제언이자 아마 그렇게 되면 후반전에 점수가 쭉쭉쭉쭉 올라갈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나중에 평가하시겠다고 유보를 네. 하셨는지도 모른다는 그렇습니다. 생각.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아주 오늘 꼭 청주시장님하고 도지사께서 오늘 이 방송은 뭐 다른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방송은 정말 꼭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각에서 봤을 때는 김영환 도지사와 청주시장, 이범석 시장께서 손을 맞잡고 어깨동무를 하고 으쌰으쌰를 해도 모자를 파에 조금 삐걱대는 느낌도 있다는 얘기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출산 수당 때도 그랬고 오늘 녹화하는 오늘 발표됐던 청주병원 그렇습니다. 법인 취소 이 부분도 그런데요. 네. 일단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뭐 지금의 김영환, 이범석 체제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이전에 다른 당이었지만 이시종 한범덕 시장 체제에서도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야구장 공약 폐지한다는 걸로 한 시장이 좀 떨떠름한 표정을 지셨고 그다음에 무상급식비 배분 문제로도 또 갈등이 있었잖아요. 시끄러웠네요. 이것을 뭐 어떻게 개인적인 성향, 정치적인 스타일의 문제거나 아니면 소속 정당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기초하고 광역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이분법적 구조, 이분 구조 때문에 문제죠. 광역과 기초라는 걸 만들어 놓고 원래는 동등한 기관, 평등한 기관이라고 해놓고 광역은 뒤에서 후원자 역할을 하고 보정적 역할을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예요. 광역이 권한을 더 많이 갖고 재정도 갖고 감독권까지 갖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특히 청주같이 충북도 광역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러면은 갈등 관계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태생적인 이런 문제점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정 부분 제가 동의를 합니다. 갈등설을 우리가 또 뒤집어 보면요, 꼭 그걸 갈등 구조로만 볼 것이 아니고 일을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욕심하고 섞여 있는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북에서 청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뭐 거의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88만에 충북 전체 165만에 인구도 반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GRDP라는 게 있죠. 지역 내 경제 수치도 60% 이상이 청주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 전체를 관할하는 지사 입장과 충북의 60% 이상을 점하고 있는 청주시의 시장으로서는 어떤 그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긍정적으로도 승화를 시키면은 사실 괜찮습니다. 또 마침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 소속 두 분 다 소식이기 그렇죠. 때문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또 당적이 다르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갈등 구조가 깊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런 그 같은 소속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농반 진반으로 자꾸 후반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후반전에는 하모니가 더 이루어질 것이다. 왜? 2년 전에 선거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또 재선을 하기를 다 원하기 때문에 성과라든가 도민들에게 보여준 메시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더 이상의 언론 지상의 갈등 뭐 이렇게 나오면은 서로 이게 그 피해가 되기 때문에 후반전을 기대하시라라는 제 주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반전에 아마 갈등이라는 얘기는 많이 없어질 겁니다. 끝내기 한판으로 시간을 정리를 해볼 건데요. 어떤 말씀 준비하셨는지 변호사님? 이게 이제 오늘 이 대화 과정에서 많이 지적이 안 됐는데 민주적 리더십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민주적 리더십.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참신한 결정도 많이 하지만 너무 독선적이고 즉흥적인 결정을 해요. 너무 숙려도 안 하시고 그런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범석 시장 같은 경우는 거꾸로 관료나 전문가들한테 거의 결정을 맡기시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 리더십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앞으로 남은 2년 기간 동안에는 좀 시민들과 같이 대화하고 경청하고 이런 민주적 리더십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위원장님의 끝내기 한판은 무엇입니까? 저는 창의적인 그 행정 이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창의적인 행정이 지금 도지사가 사실은 주력을 쏟는 분야인데 그게 이제 평가는 아직은 덜 이렇게 평가는 됐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르네상스, 레이크파드 르네상스라는 거 있고 그것이 이게 뭐 되겠어? 그리고 그게 충북 발전에 도움이 되겠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자체의 창의적인 마인드는 평가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일단 바다가 없는 충북에서 차선책으로 그럼 호수를 활용하자. 그래서 레이크 르네상스를 이루자라고 하는 그게 어찌 보면은 단순한 것 같지만 창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즉 2년 동안에 혁신의 실험실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셨더라고요. 혁신의 실험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봤고 이 실험실에서 또 다른 창의적인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후반전에 기대를 하시면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의적 행정. 오늘 방송은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2년 그 시간 즈음에는 정말 환한 웃음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리얼톡 한판이 펼쳐지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리얼톡 한판!